자, 관계 불안, 대인 불안이 있는 내담자가 민들레가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 가족 이야기에서 갈등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상담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되나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내담자는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내담자가 여러 사람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가 민폐가 된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몸이 안 움직여진다. 이런 이제 부분이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혜기가 그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이 내담자가 가지는 패턴과 그 형제한테 가지는 패턴이 동일한지 다른지를 상담자 입장에서는 보면 돼요. 그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를 내담자는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부모나 가족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가족을 다루고 싶어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 다루고 싶지 않죠. 그 말은 이제 이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가족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근데 가족 얘기의 부분을 내담자가 먼저 얘기를 했어. 대인 불안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할 때 우선 이렇게 물어봐요. 민들레 군이 내가 사람들 다수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혹은 바깥에서 있으면 내가 민폐가 된다, 방해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지면 몸이 얼어버린다, 입이 굳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형제, 누나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민폐가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민폐가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유일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대인관계에 대한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갖고 왔던 호소 문제에 대해서 그 대상의 다른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두 가지 가설이죠. 누나한테도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민폐가 되는 존재다,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채씨는 안 그런다든지. 두 번째는 누나한테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두 가지 가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나한테 어떤 생각을 해?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지랄이라는 단어도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뭔가의 강한 이야기도 날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날릴 때 민들레 군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이제 누나가 찝쩍거리는 거죠. 기분을 거슬려서 화나게끔 계속 이제 뭔가를 해서 처음에 참고 무시하고 하다가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는 보통 민폐가 된다, 내가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몸부터 얼어버리잖아요. 몸이 얼고 입도 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나가 나한테 찝쩍댈 때는 어떠냐는 거야. 누나가 나한테 찝쩍댈 때는 내가 몸이 얼어버리고 생각이 얼어버리고 내가 민폐가 된다, 방해가 된다 생각을 하시나요? 물어봐야 돼. 이게 처음에 호소했던 그 부분을 지금 이 누나가 했던 이 부분하고 적용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호소 문제에 대한 대상을 확장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거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이런 확률이 많겠죠.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럼 왜 그렇다고 왜 누나한테는 그 생각이 민폐된다, 방해가 된다 생각이 안 들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항상 누나 쪽에서 태클을 걸고 누나 쪽에서 시비를 털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민폐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많겠죠.
그럼 유일하게 누나가 나한테 찝쩍거리고 뭐 시비를 털 때 내가 처음에는 참고 무시한다. 두 번째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뭐 지랄하네. 그리고 뭐 동물농장 시베리아를 날린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나가 내한테 그런 것을 할 때 나는 민폐가 된다, 방해가 된다 생각을 안 하네요. 그 순간에 이 예외적인 것들을 상담사가 탐색하는 게 필요하겠죠.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누나가 그렇게 이제 뭐 시비를 털면 내가 지랄하네 하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누나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누나가 아이고 저 뭐 바보 새끼 뭐 그러게 네가 친구가 없지. 늘 그렇게 외모가 그따위로 하니 사람들이 너 친구가 없는 거야. 이런 이제 자기를 폄하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누나가. 그런 얘기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이 누나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화도 나고 그 화난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이렇게 화가 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에 다른 대상들에게는 화가 나지도 않고 두려움이 너무 커버리니까 몸이 얼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적어도 언니란다. 누나는 두렵지는 않네요. 누나가 그럴 때 두렵냐 물어봐야 돼. 두렵지는 않네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네요. 그걸 다른 대상하고 했던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셨냐? 화가 날 때 이제 내가 돌직구를 날렸죠. 뭐라고? 지랄하네. 동물농장 시베리아. 그렇게 내 마음에서 참고 무시했잖아. 근데 이번에 참지 않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 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떠셨냐? 처음에 화가 났다. 그 다음 어떠셨냐? 시원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내담자가 화가 난 이후의 감정들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셨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누나가 이제 또 막 맞짱을 뜨고 계속 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그럼 내가 손을 잡는다든지, 힘으로 제압을 한다든지, 뭔가 완력을, 쓰게 되면, 누나가 멈춘다든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완력을 쓸 때, 때리냐? 폭력을 쓰냐? 아니면 하지 못하게 막는 그 정도냐?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 화라는 것이 나면은 한 대 쳐버리거나 뒤통수를 후려 갈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계속 막 시비 털고 막 찝쩍거리고 이러면 화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럴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를 후려치지 않고 참고 내를 방어하는 안력을 못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었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담자가 뭔가 이제 자기 안에서 그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뭔가 이 내담자 이유를 얘기하겠죠. 그때 상담자가 그거를 잡아서 다시 긍정화 시켜주는 거야. 내가 사실은 화가 나면 후려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거를 좀 보유하고 참고 있었네요. 결국 민들레 군이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해보는 것이 내가 일단 이전 다른 대상자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몸이 얼어붙지도 않고 입이 딱 붙어버리지도 않고 뭔가 입도 얘기하고 몸도 얼어붙지도 않는 상황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얘기해 보니까 내가 결국 화가 나고 이 감정을 내가 참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표현했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민폐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몸이 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누나한테 대항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정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떠신가 하고 이제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번째 이거를 이제 녹음해서 엄마한테 갖다 이제 꼬질렀잖아. 봐라,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 뭔가 막 이러면서 이런 행동을 처음으로 해보셨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리고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을 때 어땠냐? 그러면, 적어도 내 상황을 엄마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할 때 어떠셨냐? 엄마는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 입장의 상황을 엄마도 알았을 거고,
누나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줘서 내가 조금 기분이 좀 풀어졌다든지 뭔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엄마한테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엄마한테 민폐가 된다, 방해가 된다 생각을 했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폐가 되고 방해가 되는 생각은 내가 이것을 내 혼자 생각 속에 있으면서 표현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생각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내 감정이 있을 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이 민폐가 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족 문제를 다루지 않고 내가 와안했던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의 이야기를 확장해서 연결해서 다루는 방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담자에 대한 호소 문제 얘기를 항상 새롭게 듣는 것보다 기존의 호소 문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하는 것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